오늘은 속은 편안하고 입은 계속 가는 음식, 구수한 메밀향이 가득한 메밀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한 전이 드시고 싶을 때 쉽게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잘 익은 배추잎은 메밀전에 그대로 넣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담백하고 깔끔하게 드시고 싶다면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서 물기를 꼭 짜준 뒤 사용해 주세요. 원래는 배추잎을 살짝 절여서 넣으면 감칠맛도 살고 부치기도 편한데 시간이 없거나 짠맛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줄기를 톡톡 부러뜨려 평평하게 펴주세요. 그래야 메밀 반죽과 배추가 착 붙으면서 훨씬 예쁘게 붙여지니까요. 대파도 같은 방식으로 꾹꾹 눌러 펴주면 반죽과 밀착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습니다. 마트에서 보자마자 고민 없이 집어온 국산 메밀 부침가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쌀포대에서 볼 수 있는 이 하얀 실 잘 푸는 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로 꼭 좀 알려주세요. 군대 조리병 시절부터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렇게 술술 풀리는데 방법은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종이봉지 안에 메밀가루가 비닐로 잘 포장되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전체가 800g인데 이번에는 메밀전 4-5장 정도 부칠 양으로 절반인 400g 정도만 사용할 거예요. 반죽할 때 공기 중으로 퍼지는 메밀향만 맡아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메밀 부침가루는 100g당 물 200ml 비율로 설명에 적혀 있는데 물 800ml를 한 번에 전부 넣기보다는 천천히 나눠 넣으면서 농도를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메밀 반죽은 너무 되직하면 답답하고 너무 묽으면 찢어지기 쉽습니다. 요리는 레시피 50%와 본인의 감각 50%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에 100% 정답은 없으니까요. 특히 부침개의 반죽 농도는 물을 많이 넣을 경우 되돌리기 쉽지 않으니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씩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자,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농도는 주르륵 흐르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반죽을 체에 걸러주면 뭉친 알갱이도 풀어주고 메밀전 특유의 매끈한 표면을 만들 수 있으니 귀찮아도 한번 걸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에는 100%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험 삼아서 작게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반죽 농도도 감이 오고 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순수한 메밀전 자체가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때가 더 맛있어요. 본격적인 메밀전 부치기 전에 눌러도 돈은 안 들지만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메밀전을 부칠 때 불 세기는 어떻게 할까요? 1번 강불, 2번 중불, 3번 약불. 정답은 약불입니다. 불이 너무 세면 반죽을 얇고 넓게 펴기가 힘들고 고명을 올리기 전에 반죽이 다 익어서 고명이 붙지를 않습니다. 메밀전 반죽은 얇고 넓게 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욕심내서 세게 밀면 쉽게 찢어질 수 있으니 조금은 천천히 부드럽게 달아주세요. 김치는 결대로 쪽쪽 찢어서 올려주고 그 위에 대파도 올려줍니다. 메밀전은 욕심내서 꽉 채우기보다 여백의 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서화처럼 비어있는 듯 하지만 오히려 더 풍부해 보이는 느낌? 메밀전도 그런 분위기로 붙여주면 훨씬 멋스러워요. 강원도 시장에서 파는 메밀전은 반죽을 훨씬 묽게 해서 아주 얇게 붙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너무 얇게 하면 잘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은 도톰한 느낌으로 붙여주는 게 훨씬 편하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다른 고명 올리기 전에 메밀전 한 판 더 붙여볼 건데요. 그 전에 잠깐 메밀 공부 한번 하고 가실까요? 메밀의 어원에 대해서는 산에서 나는 밀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많이 알려진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산이라는 한자가 매산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메밀의 매는 옛말로 산, 들, 야생의 의미를 담고 있고 밀은 우리가 아는 곡식, 밀을 뜻합니다. 그래서 메밀을 쉽게 말해 산지에서도 잘 자라는 밀 같은 곡식이라는 의미로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메밀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곡식이라 예전부터 강원도 산골 음식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죠. 예전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던 구황작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메밀은 이제 건강식으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담백한 맛으로 오래 기억이 남는 음식. 그래서 메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메밀 이야기 하는 동안 먹음직스러운 두 번째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해 두었던 배추로 만들어 볼게요. 메밀 배추전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춧잎을 먼저 팬에 올려 살짝 익힌 뒤 그 위에 메밀 반죽을 얇게 입혀주는 방식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저처럼 메밀 반죽을 먼저 깔고 그 위에 배춧잎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배추를 먼저 굽는 방식은 배추의 단맛이 더 살아나고, 반죽을 먼저 까는 방식은 모양 잡기가 조금 더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답보다 내가 만들기 편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배추 겉면이 노릇하게 익어서 벌써부터 먹음직스럽죠? 오랜만에 팬 잡은 김에 괜히 뒤집기 실력 테스트도 해보게 되네요. 실력이 녹슬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메밀전 위에 올릴 재료는 보통은 잘 안 쓰는 재료인데, 근데 한번 먹어보면 왜 이제 알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어울립니다. 메밀의 구수함이랑 만나니까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조합이 되거든요. 바로 미나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메밀전에 미나리를 올리는 건 흔한 조합은 아닌데요. 근데 이 둘이 만나니까 메밀의 구수함 사이로 미나리 향이 확 살아나면서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립니다. 담백한데 향긋하고 은은한데 계속 손이 가는 맛이랄까요? 정말 잘 어울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메밀전에 미나리. 미나리 말고도 메밀전에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향긋한 깻잎도 좋고 아삭한 부추도 잘 어울리고요. 고소한 들기름에 구운 버섯이나 짭조름한 김치, 묵은지도 메밀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오징어나 새우 같은 해산물을 넣어도 메밀 특유의 담백함이 더 살아나죠. 메밀전은 신기하게도 자극적인 재료보다 향과 식감이 있는 재료들과 특히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백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욕심쟁이 메밀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추와 대파를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면 메밀전이 거의 한 끼 식사처럼 든든해집니다. 담백한 메밀 사이로 배추의 단맛, 대파의 향까지 가득 올라오니까 맛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욕심부려 만든 전도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 꼭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메밀전은 왠지 손으로 쪽쪽 찢어 먹어야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손으로 찢다 보면 메밀전과 고명이 따로 분리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위나 칼로 먹기 좋게 잘라주면 메밀과 고명을 한 입에 같이 즐길 수 있어 훨씬 맛있어요. 특히 배추랑 대파가 듬뿍 들어간 메밀전은 예쁘게 잘라야 마지막 한 입까지 조화롭게 먹을 수 있어요. 미나리가 올라간 메밀전은 피자처럼 먹기 좋게 잘라봤어요. 이렇게 자르니까 한 조각씩 집어 먹기도 편하고 미나리 향도 메밀전이랑 같이 딱 따라 올라옵니다. 오늘은 몸도 편안하고 맛도 좋은 메밀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 입 먹으면 담백한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는 맛. 복잡한 재료 없이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다는 것, 메밀전이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아들 레시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